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새벽입니다. 전원식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트롱맨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카멀라 해리스에 압승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한번 패배를 했던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 것은, 그러니까 건너뛰기 선거에 성공한 것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클리블랜드 이 첫 번째였죠. 그 바람에 우리 안보는 지금 휘청입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10배를 더 내라고 얘기를 하죠.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한편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 앞으로 무슨 짓이든 벌일 겁니다. 게다가 조 바이든의 요구로 마지못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과 SK는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이 어떻게 옥죄어올지 몰라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 보조금을 받기는 이미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조 바이든 또 도널드 트럼프도 한국에게는 결코 좋은 대통령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틀 전 오후 도널드 트럼프 당선 충격파가 온 나라를 휘감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끝장회견으로 예고됐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 같은 빅 이벤트가 없었다면 아마도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은 더 큰 파장을 불렀겠죠. 여러분들은 그 기자회견 점수를 몇 점을 주셨습니까? 저는 기자회견 직후에 1시 YTN 라디오에 나가 윤 대통령이 반등할 기회를 놓쳤다. 정말 답답하다. 그 토로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재명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탄핵이니 특검이니 하는 칼을 휘두르는 것을 제압을 하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깡그리 부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과거 다른 기자회견보다 100번 나았다고 해야 합니까? 당장 김건희 여사가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APEC 그리고 G20 해외 순방에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그런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초 보도는 조선일보였는데 조선일보 등의 어젯밤 여권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11월 순방에 김 여사가 불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대외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외교관례상 또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가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TV 화면에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왔을 때를 빼고 말입니다. 그 방침대로 김 여사가 이번 순방에 동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휴대폰 문제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휴대폰을 바꾸지 않았는데 바꾸라고 밑에서 건의를 했는데 하지만 이거 그대로 쓰자. 이 번호가 아깝기도 했다. 그래서 그대로 썼는데 결국 휴대폰으로 엉뚱한 자들과 연결이 되고 그게 이른바 국정농단 시비까지 불렀습니다. 아마도 용산 비서들이 휴대폰 바꿀 것을 계속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조만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바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 알았던 그러니까 비정규 통로입니까? 그런 통로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하겠다. 그런 취지겠죠. 이제 더는 천공인이 명태균이 하는 자들과 대화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텔레그램과 문자를 주고받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리스크를 줄여나가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 리스크 줄이는 방법은 결국은 전화번호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여당 안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친윤은 대통령의 사과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친한계, 친한동훈계와 중도파 의원들은 왜 사과를 했는지 모르는 이상한 사과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 라디오에서
무엇 때문에 사과하는지 모르는 사과는 형식적인 사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부산일보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죠.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한 건가? 바로 그 질문만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건 기자들이 질문 수준과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떻든 친윤으로 평가받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참 진솔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진솔하고 소탈하게 최근 국정 현안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갖고 말씀을 하셨다. 만약에 어제 윤 대통령의 말들이 진솔했다면 계속해서 그 허점을 추궁하지 못한 기자들에게 문제가 더 컸던 겁니다. 그러나 친한계에서는 안 하느니 못한 회견이었다는 반응마저 나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어느 친한계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 수준이 드러났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알맹이 없는 변명을 드려야 한다니 처참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말 조심하느라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진 의원인 나경원 의원과 대구에 있는 홍준표 시장은 겸허한 사과와 진솔한 담화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친한계로 불리죠. 조경태 의원은 제가 YTN에서 한 말과 아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과의 주체가 불분명한데 어느 부분에서 진솔한 사과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아마도 어제 정문즉답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괴로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제가 화요일 아침 SBS 방송에서 정문즉답 이게 필요하다. 법무사 가서 돌 맞을 각오로 내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느냐, 기자회견을 왜 뒤로 미루느냐, 이렇게 내가 공격을 했는데 결국 윤 대통령이 그런 세간의 평가를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의 평진을 읽어보면 대개 정치인으로 성공한 이들은 하나같이 기자회견을 즐깁니다. 속으로는 괴롭겠지만 겉으로는 즐깁니다. 말하자면 기자회견을 정치인 본인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솔직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 동안 단 한 차례도 얼굴을 밝게 펴지 않았습니다. 유머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내공이 있으면 유머가 나오는데, 여유가 있으면 유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머는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들었다며 모든 것이 저희 불찰이고 부득의 소치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사과한다 말도 없이 모든 것이 저희 불찰이다. 모든 것이 나의 부득의 소치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폴드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는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사전에 국민께 제대로 사과를 하라 하는 조언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라디오에서 저라면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 아내와 함께 나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연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말씀 드릴까요? 용서를 비는 그런 뻔한 모습이, 그게 뻔해 보이는 거라도 그런 뻔한 모습이 오히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이 있는가? 이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원래는 순방을 다녀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임기 발언쯤인 11월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발표가 나왔다. 그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보니 부부 금슬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한 말이 사실 핵심이었을 겁니다. 아내 본인 또 의도적으로 악마화를 하네. 가짜 뉴스가 있네. 심서봉대에서 의혹을 억지로 만들어내네 하는 억울함도 갖고 있을 것이지만 그것보다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속상하게 하는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 아마 이 말도 사실일 겁니다. 평소에 부부간에 그 정도 대화는 하겠죠. 저 야당놈들이 나를 악마화하고 있다. 분노를 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국민들을 속상하게 하는 데 대한 걱정이 더 컸겠죠. 나를 악마화하고 있다. 사실 이 말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 때 이 권양숙 여사나 그러니까 노무현 부인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부인 김정숙에게 지금 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즘 야당 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대통령 부인에게 인증사정 없이 덤터기를 씌운 적이 있었는가요? 아닌 말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4억이죠. 이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타지마을로 관광을 간 걸 두고 지금 문재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헛소리로 자신이 아내 김정숙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참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영부인 단독 외교다. 그러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예비비 4군을 편성을 해서 타지마을로 관광을 가는 겁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국정농단을 저질렀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아내를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도 괜히 임기 반환쯤이라고 그동안의 국정 성과 이야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했다. 이 윤 대통령이 기껏 유머라고 한 말이 그 뒤에 이렇게 따라 붙었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 그런데 막상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과한 것이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내의 잘못이 무엇인지 솔직히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언론 보도 등을 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저도 그것을 모두 알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러면서 기껏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이야기들, 안 해도 될 이야기들을 해서 논란이 생긴 것이니까 그런 것들로 국민들께서 속상해 하셨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은 자신이 아내가 지금까지 억울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명태균을 만난 경위부터 그동안에 오고 간 대화들 그리고 명태균이 했다는 여론조사의 실체 또 김건희 여사가 관여를 한 정도까지 소상히 밝혔다면 그리고 사과를 했다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나와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윤 대통령 부부는 국민적인 응원을 받았을 것이고 그동안 국정농단이라고 몰아붙였던 야당은 오히려 궁지에 내몰았을 것입니다. 솔직함 앞에 그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그런 전략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에 아청꾼들이 수없이 있지만 윤 대통령 옆에 홍보 전문가들 이른바 스핀 닥터라고 불리는 그 전문가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서 나온 말이 이렇습니다. 사실도 아닌 것을 갖고 죄송합니다 하는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모략이다. 그런 것은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참 검사다운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지 절대 이가 될 수 없다. 이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께 이런 일로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저와 제 아내의 처신에 모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 과연 누구 잘못일까요? 윤 대통령은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아내의 문제로 온갖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은 공공연하게 김건희 리스크라면서 산의 칼럼, 사설 그리고 신문 기사로 맹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조중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십자포화 속에 아내를 감싸고 있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그것이 윤 대통령 말씀처럼 야당의 악마화로 인한 것이더라도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의 좌초를 역사는 무능과 권력 남용 정도로 아마 포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방치한 용산의 비서들과 친윤 의원들에게는 정권이 끝나면 십상시라는 별칭을 붙이거나 아청과 아부를 하는 간신배로 몰아세우거나 아니면 그저 출세에 목을 맨 정상배로 치부할 겁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꼭 나무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아내로서의 조언을 마치 국정농단화시키는 것은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는 심지어 논란이 된, 그래서 한동훈이 공개적으로 치워달라, 쫓아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용산 대통령실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해서도 그저 이렇게 피해갈 뿐이었습니다. 김건희 라인이란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 언론에는 벌써 7인의 8인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용산이 8인 모임. 결국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원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최순실이 연루된 국정농단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덕분으로 공소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5단계 특진을 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가 국정농단을 뿌리부터 부인하고 나오는 것은 사건의 실체가 국정농단이 아니라는 뜻보다는 만약 국정농단이 주된 메뉴로 급부상한다면 정말 탄핵의 불씨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욕 안 해도먹고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글쎄요. 그러면 그동안 언론이 터무니없게 김건희 여사를 모략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뒤에 한 말이 어제 하루 종일 시정의 화제가 됐습니다. 키워드는 악마화입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저희 집사람도 침소봉도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 윤석열을 타깃으로 해서 김건희를 악마화한다.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잘못했고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릴 것은 명확히 가려야 하고 저도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최신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문제된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외교 관례상, 국익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다. 앞으로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자, 이로써 11월 격변이달 첫 주가 사실상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윤 대통령의 사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유리천정에 부딪혔다기보다 전략 실패로 좌초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이 트럼프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7월 13일이죠. 이번 선거의 핵심 승부처였던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에 트럼프는 150m 떨어진 근처 건물 지붕에서 암살범이 쏜 탄환이 자신의 귀를 뚫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총격범은 경호원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청중 한 명이 총격범이 쏜 총에 맞아 사망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피를 흘리며 경호원들의 둘러싸여서 연신 화이트 사오자고 외쳤습니다. 다들 그 장면 보셔서 아시겠죠? 성조기를 배경으로 한 그 극적인 장면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은 이번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를 좌초시키고 도널드 트럼프를 영웅으로 띄워올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신문에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에 일면 한가운데 그 사진이 실렸습니다.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먹을 불끈 쥐고 내지르는 화이트라고 내지르는 강렬한 표정, 그 사진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암살 미수 사건은 트럼프 귀에 총상을 입히고 총격범 등 2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었지만 역사를 바꾼 사건이 됐습니다. 만약 총탄이 조금만 얼굴 안쪽을 향했더라면, 아니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역사는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을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을 축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자들에게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와 윤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며 조만간 이른 시일 내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서 두 사람이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2분간의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한미일 협력과 한미동맹,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통역 시간을 빼면 한 6분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에 참 많은 논의를 한 셈입니다. 김태효가 전한 전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미일 안보 공조에 트럼프가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정부 때 한미일 일종의 브로맨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는데 이런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삼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일기 재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 이에 트럼프도 한미 간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빨리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관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태효가 전한 윤 대통령의 말이 이렇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걸 우리 언론을 막아라고 하는데 트럼프 본인이 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메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메가. 그 메가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 자,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요, 어제 7일 윤 대통령과 통화해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정비 이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전화를 만약에 걸어왔다면 그 목적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언론은 당선 직후에 한국 대통령과 통화해서 조선을 콕 집어 언급을 하며 SOS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썼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조선업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안보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은 핵 잠수함 등 최첨단 기술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선박을 만들고 수리하는 조선업 생태계는 사실상 맥맥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세계 선박 건조량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0.13%에 불과합니다. 잠수함 수리는 몇 년씩 대개해야 하는 실정이니 말입니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노포크 옆에 있는 이 선박 수리소에서 늘 잠수함을 수리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잠수함을 거의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솔직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6일 X, 옛날 트위터죠. 이 X를 통해 트럼프의 재집권을 축하했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부터입니다. 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고 X에다가, 그것도 트위터 같은 이 X에다가 축하 메시지를 보낼까? 윤 대통령은 X에 그동안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과 미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겠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의 통화 창구가 없었던 겁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에 전화를 연결시킬 창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트럼프 정부 집권에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대처가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컸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 큰일 났구나.
언론은 벌써 4, 5개월 전부터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를 하라, 이런 칼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신문 사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통화 창구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 그걸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어제 당선 축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뉴스가 있었던 겁니다. 정말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조선, 특히 잠수함 수리를 해주면 아마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방위분담금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 좀 줄어들겠죠.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준식이었습니다.